넥슨의 라이브입니다. 포메이션을 요즘은 이제 다 그렇게 쓰는데 가변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포메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중에 공격할 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공격할 때 포메이션하고 수비할 때 포메이션이 좀 다르는데 공격을 전개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1-4-1. 정우영 선수 정도 빼놓고는 이재성이나 황인범이나 다 올려고 놓고 그래서 보셨네요. 안 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힐끗힐끗 뭐지 나. 안 보신 줄 알았는데 보셨네. 네네. 이쪽에 이제 다 여기다 놔두고 네. 황의조 놔두고 나상호 놔두고 손흥민 놔둬서 좀 경기를 하는 거고 어떤 분이 아까 투톱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를 투톱으로 놨을 배성재 아나운서는 그래. 그러니까 많이 투톱 아까 배성재는 다이아몬드 투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이게 전술적으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머리를 너무 두껍게 세우면 여기서 밀집에 막히는 거예요. 자, 상대 옆으로 길을 그렇지, 터줘야 그렇지. 되는 상대가 수비를 두껍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네네. 슈팅이 골이 이게 골이야. 네. 그러니까 볼이야. 네. 볼이 여기 있으면 이게 슈팅이 들어가나? 때릴 수가 있나? 들어갈 수 있나? 안 되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크로스. 오케이. 오. 완전 죽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매기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사이드에 있는 볼은 놔둬도 돼. 그러니까 밀집 수비라는 팀은 예를 들면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 다 막으면 좋지. 사이드도 막고 중앙도 막. 근데 축구는 결국은 골키퍼 빼면 10명이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어디는 막아야 되고 어디는 놔야 돼. 진짜 밀집하려면. 네. 그럼 어디를 밀집해? 가운데. 밀카가 그렇지. 어이 대박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네. 와 박스 쪽에 선수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 썼어. 그치? 한 여섯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어. 이렇게 수비를 한단 말이야. 두줄 수비라는 게 결국 이렇게 한다니. 두줄 수비를 하는데 이렇게 수비하는 팀은 없어. 오케이? 네네. 이렇게 수비하는 팀은 없단 말이야. 네. 두줄 수비를 하려면 당연히 넣고 수비하지. 왜냐하면 슈팅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슈팅이 나오냐고. 이렇게 하면 못 나오잖아. 네. 투톱이 이렇게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4-4-2 방식인데 네. 이들이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톱을 놓으면 안 돼. 논다고 생각해. 이거 빡빡한데 여기서 슈팅이 어떻게 나와? 네. 그러니 손흥민을 와이드하게 벌리는 게 낫지. 그다음에 나상호도 벌리는 게 낫지. 대신 한 명은 여기서 싸워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포메이션이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만약 손흥민이 사이드로 벌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손흥민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나성과 벌리면 막아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4-1-4-2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벌렸을 때 벌어진 공간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축구적으로 여기 요 라인 봐. 3등분을 했을 때는 네네. 3등분을 이렇게 그어줘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이쪽은 오 전문적이에요. 왼쪽 사이드인 거고 네. 여기는 오른쪽 사이드인 거고 여기는 네. 센터 라인이야 말. 네. 근데 요즘 축구에서는 이걸 5등분을 해. 더 그렇지. 더 세분화해. 다 5등분을 하게 되면 자 이쪽은 그대로 왼쪽 사이드, 여기는 오른쪽 사이드, 여기는 센터 라인이 나와. 그 대신 여기 사이 공간들이 5등분했으니까 네.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프 스페이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공간들을 만든다. 자 사이드로 벌려. 그러면 이들은 아까 좀 벌어 들어갈 거 아니야. 하지만 중앙은 얘를 원톱을 잡기 위해서 안으로 있으면 요 하프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 4-1-4-1을 놓는 이유가 이렇게 쓴다는 거지. 여기를 침투하려고. 그렇지. 황인범하고 이재성을 이렇게 놓으면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이 나오는 거야. 대신 수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정우영을 놓는 거지. 다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다이아몬드 4-4-2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배성재가 틀렸다는 얘기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이아몬드 4-4-2를 놓게 되면 막혀요. 그러니까 네. 사이드로 벌려놓고 대신 이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지. 네네. 상대가 밀집하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를 쓰라는 거지.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들도 뭐 벌리대 들어가기도 하고 그건 뭐 당연히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4-1-4-1로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면서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얘기했냐면 황인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많이 하시더라고.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전술의 핵심은 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 들어가는 선수들이야. 네네. 이게 맨시티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 케빈 데브라이너하고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친구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써. 솔직히 완전히 모르겠지만 안 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느낌. 그러니까 네, 요쪽 그렇군요. 공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맨시티도 상대가 밀집하잖아. 상대를 하면.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팀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 아구에로 놔둬놓고 네. 이쪽에서 뭐 얘 누구야 마레즈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저 스털링 그 선수. 네네. 스털링 같은 친구들이 벌려주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케빈 데브라이너나 다비드 실바가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뭔가 그래서 초반에 다비드 실바나 특히 케빈 데브라이너가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네네. 이 열렸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쓴 친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래도 이재성은 좀 활발해 보였는데 이쪽에서 황인범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왜 공간이 있는데 그런 패스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쪽 라인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황인범 쪽을 어떻게 변화해 줄 거냐가 일단 좀 보면. 교체가 되면 누가 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프 스페이스를 좀 더 잘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권창훈 권창훈 선수. 권창훈을 넣어서 하프스페이스를 쓸 수도 있고 김보경도 그 위치에서 가능하지. 다시 음. 켜졌다. 이건 볼점률 65%. 볼 점유율이지만 65대 35. 유효슛 3번밖에 유효등이 좀 없었어? 적잖아, 그지? 맞아요. 우리가 플레이를 했던 거에 비해서 하프스페이스를 쓴다면 권창훈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은 이강인을 바로 쓰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좀 상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대 한 70분 넘어서 정도는 이강인을 넣어서 상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탈압박 결국 이제 이 밀집에서는 사이드로 이렇게 벌려서 하프스페이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누군가는 한 명이 어쨌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미드필더가 이렇게 뒤로 빠져만 있고 공격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네. 이 패스의 거리는 어떻지? 너무 멀지. 중거리. 와. 아, 진짜 이해 빠른 거 아니 이게 진짜. 뭔건 알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질문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다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긴 볼이 가잖아. 근데 긴 볼이 가게 되면 확률이 뭐냐면 네. 결국 긴 볼을 주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 긴 볼이 왔을 때 바로 슈팅을 때리거나 네. 떨어뜨려주는 세컨볼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필연적으로 이렇게 볼이 가서는 헤딩을 직접 때리기는 어려워. 네. 그럼 세컨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했을 때 떨어지면 어때?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짧은 연결을 스루 패스를 준다든지 떨어진 세컨볼을 따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요 위치 사이 공간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에서 뛸 수 있는 굉장히 테크니션 탈압박의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해. 이렇게 잘 피하는. 그렇지. 드리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이강인 유의 선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하프 스페이스를 쓴다면 권창훈, 탈압박의 이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를 한다면 이강인 유 그런 선수들이 가능하지.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이겨서 좋다. 행복해. 첫 경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아까 프리킥 골 멋있었다. 나는 김씨 두 개. 골키퍼 넣어버리기. 아니 골키퍼를 헤딩해서 넣어버렸어. 심지어 그게 됐어. 골키퍼. 야 던져봐 골키퍼. 골키퍼가 이렇게 딱 봤는데 그걸 받으려.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와. 근데 제가 채팅창 분위기를 보거든요. 제가 축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채팅창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경기력이 답답하다. 누구 때문이다. 막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전반전에 한번 섰으니까 후반전에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좀 잡아주세요. 일하려고 부르셨군요. 일단은 그 손흥민의 클래스는 다시 한번 좀 느낀 것 같아요. 뭐 골을 넣은 걸 떠나서 손흥민은 진짜 잘한다.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뛰고 맞아. 수비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아까 얘기할 때 수비 2번 정도 엄청 크게. 아니 손흥민이 수비까지 저렇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뭐 자기가 안 되니까 볼도 막 갖고 나오려고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그래서 주말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경기하는데 약간 걱정될 정도로 두 번째 장면은 우리 김신욱의 골키퍼 집어 그런 거 두 골 줘야 되지 않나? 골키퍼 괜찮나 근데? 아팠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나는 진짜 그렇게 진짜 띵했을 것 같아요. 골키퍼 집어넣어버리기. 근데 이제 아까 전반전은 한번 전술 요약을 했고 후반전은 그러니까 네. 딱 그 지금 벤투 감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벤투 감독이 좀 이거는 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그대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전반전 때는 우리가 어쨌든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다고 봐. 골도 넣었고 그다음에 상대의 어떤 집중 수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공략 포인트를 잡고 하프 스페이스 나왔을 때 이재성 선수였던 플레이도 괜찮았고 사이드 쪽으로 벌려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 보는데 문제는 상대가 전반전에 그걸 읽었어.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뒀단 말이지. 더 강하게 놓고 더 공간을 안 주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플랜 A를 상대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플랜 B를 써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왜 김신욱 안 뽑아요? 왜 이강인 같은 선수들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쓰는 플랜 A는 알겠는데 상대가 그걸 읽고 막았을 때 플랜 B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오늘 후반전에 그대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상대가 완전히 내려서 있을 때 그러면 나 김신욱을 쓸 수는 있다고 봐. 김신욱 같은 선수를 넣어가지고 상대의 밀집을 깨는 높이는 롱볼을 쓰면 되는데 넣었는데 롱볼이 안 들어가 제대로. 이런 건 문제인 거예요. 선수는 이번에 좀 뽑아서 김신욱을 썼는데 김신욱 선수를 활용하는 롱볼이 안 들어간다든지. 근데 전반이랑 얘네 전술이 바뀐 건 뭐예요?
일단 이 친구들이 썼던 것들은 내가 봐서는 네. 그러니까 더 압박을 더 강하게 쓴 것 같아. 더 강하게 쓰고 그 대신 카운터를 쓰기 위해서 선수를 더 빼놨어. 다 내리진 않고. 이 후방 쪽 라인은 더 되게 상당히 좁혀놔서 아예 스페이스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 아예 스페이스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한 골을 먹혔기 때문에 두 명을 카운터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를 맞는 장면이 몇 번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밀집을 강하게 하니까 황의조나 손흥민이나 나상호나 혹은 후반전에 황인범이나 이렇게 이재성이나 더 스페이스가 안 나오는 거지 공간이. 이제 가운데 되게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빼놓으니까 우리의 전진성들이 많이 올라가기 어려운 거야. 불안은. 이게 만약 홈 경기면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더 쳐버리면 되는데 이들도 자기네 홈이기 때문에 한 골 뒤져놓은 상태에서 날아오니까 우리가 라인을 다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라인을 이렇게 역습? 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면 이들이 우리가 올렸을 때 이들만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들도 막아야 되니까 약간 또 이들을 막기 위해서 약간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이 올려놓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뒤로 쳐졌던 거지. 뒤로 쳐지면 어때 모양 여기가 스페이스가 많이 열리니까 이들에도 여기만 막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더 밀집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그리면서 카운터를 노렸던 게 상대 후반전 전술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격 쪽에 난 두 가지 변화가 필요했다고 봐. 하나는 감독이 손흥민 옷 받아가 버렸대요. 아 진짜? 감독이 받아. 상대 감독이 그런가 본데요. 그런 거 재밌게. 선수한테 양보하셔야죠. 진짜인데? 진짜요? 저기 손 네네. 놔줘. 미. 난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 I'm proud of you.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김신호 카드나 쓸 수 있다 본다니까. 장신 넣을 수 있지. 그러면 선수를 넣었을 때 이 롱볼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훈련이 돼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벤투 감독이 플랜 B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지아 경기 3백도 쓴 것도 이런 뭔가 자꾸 변화를 써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플랜 A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가동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에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김신호 썼을 때 김신호를 넣은 다음에 어떤 변화된 전술 쓰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나는 이 후반전에 상대가 밀집됐을 때 이 사이 공간을 뚫어가는 선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후반전 볼 때도 저희 사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있냐. 친구분이시다. 아우 저살좀 그래서 여기 일단 사이 공간에 들어가는 선수가 좀 필요한데 사이 공간에서 뛸 만한 선수도 좀 적었던 것 같아. 다들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후반전에 권창훈을 넣어서 여기서 한번 뛰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요 사이 공간에 뛸 만한 선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메리 감독이 자기의 그러니까 변화를 상당히 잘 주는 것. 그래서 평가를 좀 받아. 사리 감독은 자기의 플랜 A는 가겠지만은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게 있고 에메리 감독은 그에 비해서는 약간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에 좀 능했었는데 벤투 감독이 후반전에 이 답답함은 상대는 전반전에 맞춰서 전술 변화를 줬는데 우린 그에 맞춰서 또 한 번의 전술 변화를 주는 게 좀 약했다. 요거는 물론 뭐 2대0으로 이겼고 정우영 선수의 프리킥도 진짜 좋아서 뭐 결과만 갖고 남아할 건 없는데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약간 지적을 하자면 플랜 B에 대한 좀 더 완성도 그걸 또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인 능력 그다음에 그걸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에 대한 발굴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전술 바꿨는데 안 통하는 경우도 많죠. 많지. 완전. 그러니까 축구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랬으면 이거는 좀 운이 안 좋았다.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벤투 감독은 확실히 내 플랜 B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 플랜 A는 좀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이강인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네. 다음에는 어디랑 붙어요? 우리가 다음이 스리랑카? 아마 스리랑카 할 거예요. 스리랑카 뭐 좀 약하니까. 그 다음이 북한. 우리 같이 평양 같이 가는 걸로. 평양 가면 평양냉면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축구 얘기하는 무슨 얘기야. 오늘 어떻게 또 보셨는지. 저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릴카의 분석 타임입니다. 저 이러라고 부르셨잖아요. 이거 거치대로 불러놓고선 릴카야 뭐 다음에도 투르키스탄전 뭐 이렇게 볼래? 투르크메니스탄전 볼래? 네 그럼 갈게요. 보니까 입중계. 이거 이거 들라고 부르는 거. 좀 삐지지 좀 마요 좀. 안 삐졌어요. 저요 뭐 재밌게 봤죠. 근데 마지막 그 덩크 슛이 진짜 김신호 끈짝 이렇게 하는 거. 한 번에 골키퍼를 넣어버리는 거 옛날에 정성용 선수 덩크 슛이나 아니면 그 골 이런 거 좀 그런 느낌? 느낌은 어때? 좀 답답했나 아니면 좀 그래도 할 만큼 했나?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전반전은 잘하는데 답답했고요. 골이 안 나니까 엄청 잘하는데 마지막에 아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좀 풀었는데 피니시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진짜 막 답답했고. 되게 좋은 그게 많았는데 마지막에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후반전은 그냥 못해서 답답했고. 근데 또 그러면서 골은 또 되게 멋진 골 나왔단 말이야. 프리킥 들어가고. 그거 진짜 멋있었단 말이야. 이 편이 훨씬 좋네. 네. 그러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반전은 그래도 풀어나가는 과정은 좋았는데 마무리에 문제가 있었고 후반전은 그냥 잭팟 하나 못했는데 또 골은 넣더라. 네, 잭팟 하나 또 골 하나 넣고 선수 하나 집어넣어버리고 골리버 집어넣고.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